자, 고등학교 1학년 자이스토리 독해 완성 이번에 D11부터 E20까지 1차식 과제 확인을 할 건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원래 형광펜 처음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형광펜에 쳐 있는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필요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해서 알려주게 될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즉 내가 봤을 때 비교적 해석이 용이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문장만 정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본인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랑 맞춰서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형광펜을 쳐놓은 게 있으면 그건 나중에 차후에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1차 시에서는 D11부터 20번까지 구문 몇 개 확인할 거고, 대략 보니까 10여 개 정도 될 것 같거든. 이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게요. 자, 일단 D11번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D11에 위에서 셋째 줄에 For example이 나오고 in a study 뒤에 subjects were given이라고 나오거든. were given을 볼 건데, 자, 수동태지. 우리가 기본 수동태 같은 경우는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고 수동태 쓰고 BPP를 쓰니까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잖아, 수동태로 썼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subject를 주어 쓰고 were given을 수동태로 썼는데 뒤에 three different boxes가 목적어로 쓰였거든. 그치? 알지? 사형식이야. 여기 지금 오늘 하는 부분에서 사형식 문장이 몇 번 나오게 될 텐데 처음에만 개념 설명을 하고 뒤에서는 확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사형식의 기본형이 주어 수요 동사 넣고 간접 목적어 편의상 O1이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 O2를 넣고 간접 목적어가 에게, 직접 목적어 을르리라고 해석이 되겠지. 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낼 거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이제 수동태 BPP가 바뀌고 직접 목적어가 남았어.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를 BPP로 바꿔도 직접 목적어가 남을 수 있잖아, 을르리라는. 자, 이 부분을 사형식의 수동태라고 놓고 그리고 문장을 보자. give라는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가 되는데, 자, give하고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사형식 문장이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subject를 주어로 두고 사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뒤에 three different boxes가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거든. 그 조사 대상자들이 세 개의 다른 상자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자, 다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동사냐 아니면은 BPP냐 수동태, 능동태 문장을 고를 때 일반적으로 그냥 삼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 수동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 근데 사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형식 동사 수동태를 고르는 방법을 보면 사형식 동사는 뒤에 어쨌든 목적어가 존재를 해. 능동태든 수동태든 목적어가 존재를 할 텐데 뒤에 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목적어가 존재한다면 뒤에 을을도 따라올 때니까 목적어 두 개가 존재해서 얘는 능동이 될 테고, 사형식 동사인데 뒤에 에게 없이 을을이라는 목적어만 존재하면 지금 에게라는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 BPP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고 동사를 BPP로 써도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을 테고,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를 사형식에서 고를 때는 어차피 능동이든 수동이든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텐데 그 목적어가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목적어인지 남아있는 게 을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목적어인지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D11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조사 대상자들이 세 개의 다른 어떤 세제의 상자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시도해봐라 라고 요청되었다 라고 해석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11번에서 사형식 동사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가 몇 번 더 나올 거야. 사형식 수동태가 13번에는 한 번 더 나오거든.
D13번 볼게. D13번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But they were convinced the devices were also quite dangerous라는 표현이 있거든. 자, 여기에서 convince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썼어. convince도 마찬가지로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쓸 수 있거든. 물론 사명식으로도 써. 그냥 뭐뭇을 확신시키다라고 사명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convince를 사형식으로 뭐뭐에게 뭐뭇을 확신시키다 쓸 수 있거든.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 BPP,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남겠지. 그래서 주어가 뭐뭇을 확신받다라고 해석이 되면 될 거야. 주어가 뭐뭇을 확신받다라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they가 주어고 were convinced를 쓰고 주어를 쓰고 BPP를 쓰고 이 목적어 자리가 와야 되는 부분에 주어 동사를 썼어.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썼다는 거는 접속사 대생략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명사절 대주어 동사가 명사절에 쓰일 때, 그러니까 목적어에 쓰일 때 우리가 접속사 대를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걔네들은 확신받았다, 납득받았다, 납득되었다. 그 장치가 또한 꽤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받았다, 확신되었다.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사형식 수동태야. convince 뒤에 그리고 the devices 앞에 대시 생략되어 있을 테고, 그러면 that부터 dangerous까지가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13번 넘어가고 14번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고 15번 볼게. 15번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넘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새들에게 이러한 노력, 이러한 분투, 이러한 애씀이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whom 나왔거든. 우리가 문장에서 who나 whom 같은 단어가 쓰이면 관계대명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whom이라는 단어 앞에 decide가 타동사야. decid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존재해야 될 테고, 또 반대로 이게 whom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존재해야 할 텐데 얘는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지. decide라는 타동사 뒤에 whom이 올 때는 의문사로 볼 수 있겠다. 그 여기서는 whom이 쓰였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올 거야.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명사절로 쓰였어. 그냥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누구랑 그들이 짝지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여기서 whom은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and 뒤에 if도 목적어 자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새들한테 이러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누구랑 그들이 짝짓고, 그리고 그들이 가족을 기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라고. whom부터 mate with까지가 첫 번째 목적어고 명사절로, 두 번째 if부터 family까지가 두 번째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still이라는 단어를 혼자 컴마 쓰고 쓰였거든, 부사로. 물론 still을 부사로 쓰면은 뭐 여전히, 아직도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여기서 연결 형태로 쓰이면은 얘가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나 또는 nonetheless나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There were those who라고 나오고, 우리가 those who는 해석을 관계대명사가 앞에 복수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경쟁이 악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till은 연결어 문제, 우리가 보통 A, B 고르는 연결어 문제 있잖아. 거기서도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evertheless나 nonetheless나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에 밑에서 둘, 넷, 7번째 줄 19번에 밑에서 7번째 줄에 many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거든. Many of the stories have to do with some kind of stereotype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have to do with를 볼 거야. 이게 직역하면 말이 안 돼. 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고, do가 하다고, with는 뭐뭐와 함께 뭘 해야 한다? 얘 의미가 have to do with가 단어장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뭐와 관련 있다거든. 뭐뭐와 상관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 뭐뭐와 상관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 그냥 외워야 돼. have to do with는 긍정으로 쓰일 때 have랑 to 사이에 something이 붙는 경우도 있어. have something to do with라고. 이렇게 쓰면 뭐뭐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해석이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이랑 관련이 있다.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과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테고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쓸 수도 있습니다. 부정문 쓸 때도 있거든. 뭐뭐와 관련 없다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부정문을 쓰면은 have의 부정 don't가 될 테고 don't have to do with라고 쓸 때도 있고 anything이 붙을 수도 있어. have to do with를 부정으로 써서 don't have to do with 하면은 don't have to with 하면은 이게 뭐뭐와 관련이 없다고 부정이기 때문에 something 대신에 have anything을 쓸 수도 있고 또는 have nothing to do with를 써도 뭐뭐와 관련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 have to do with랑 have something to do with,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 모르면은 해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20번에 D의 마지막 20번에 위에서 9번째 줄 보면 위에서 8번째 줄이네. 위에서 8번째 줄에 farmers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 동사 locate를 썼거든. 자, 너네 be located가 뭐뭐에 위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수동태인 건 알 거야. 그래서 be located를 수동태로 쓰면 주어가 위치해 있다, 뭐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지. 그럼 locate를 타동사로 쓰면은 뭐 be located가 위치하다니까 locate를 타동사로 사전적으로 위치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거든. 근데 locate를 타동사로 위치시키다라는 의미로는 거의 쓰질 않아. locate를 타동사로 능동으로 쓸 때는 의미가 위치를 찾아내다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찾아내다라는 동사 몇 개 있지, 뭐 find도 있고 discover 있고 한데 뭐 잃어버린 걸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뭘 찾아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의 어디 장소나 어디 뭔가의 위치를 찾아낼 때 쓰는 말이 locate거든. 찾아내다, 위치 같은 거를 그냥 해석할 때는 그냥 찾다라고 하면 돼. 찾아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농부들이 그들의 땅에서 몇 개를 찾아냈다. 여기서 a few가 대명사로 쓰였고 아마 가리키는 게 그 앞에 있는 dinosaur bones가 될 거야. 그러니까 농부들이 몇 개의 dinosaur bones를 찾아냈다 그들의 땅에. 그리고 병렬돼서 그것들을 조각으로 쪼갰다. break A to B, A를 B로 쪼개다. 그것들을 조각조각으로 쪼갰고 그 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locate는 위치를 찾아내다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11부터 D20까지는 먼저 봤거든. E1부터 E10까지 남아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너네가 형광펜 친 문장을 우리가 구문에서 자의 독해에서 보는 형태인데 형광펜에 뭘 친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 수준에서 쳤을 법한 그리고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법한 구문만 내가 먼저 골라서 지금 보고 있거든.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건데 본인이 구문 해석이 안 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 그때 질의응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표시 잘 해놔. 자, 그 다음 2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넘어가기 전에 D 끝나고 나면 어휘 리뷰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61쪽에. 이것도 굳이 넘기지 말고 다 주요 어휘들만 문제로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면 좀 해보고 답도 맞춰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뭐 이제 혹시 모른다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휘 이제 익히는 차원에서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1은 별 표현이 없고 이 2 갑시다. 이 2 66페이지. 자, 밑에서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9번째 줄. 자, 2, 0, 2에서 밑에서 9번째 줄을 볼 거고 여기에 writing seems to have evolved in this region from the custom of using small clay pieces to account for transactions involving agricultural goods such as grain, sheep, and cattle이라는 비교적 긴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볼 거예요. Writing seems to 다음에 to, have, 그리고 evolved라는 PP 형태를 써서 2FPP. 자, 이거를 설명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뭔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정리 차원에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투부정사는 애초에 동사에서 생겨났지. 자, 투부정사는 애초에 동사에서 생겨났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였어. 그래서 우리 의미상 주어 배울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동사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투부정사도 가지고 있거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동사는 주어를 가질 수도 있고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 동사는 시제가 바뀔 수도 있고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보어를 가질 수도 있어. 투부정사가 주어를 가진다. 투부정사를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를 가진다. 그러므로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의미상 주어를 했었고 의미상 주어를 할 때 얘기했던 게 의미상 주어가 따로 표현되지 않으면 투부정사의 주체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 투부정사의 주체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 투부정사의 주체가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쓴다고 그랬어. 투부정사 앞에 for나 of를 써서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쓰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to have pp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료형 투부정사라고 하기도 해. 자, 기본적으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 투부정사의 시제는 주절의 동사랑 같아.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시제는 주절의 주어랑 같아. 예를 들어 뭐 간단한 문장으로 She hopes to go back이라고 하면 she hopes to go back. She decided라고 할까? She decided to go back이라고 했어. 주절의 동사 과거네. 여기서 투부정사 시제 과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현이 없는 to 동사 원형은 주절의 동사랑 시제가 같아. 그럼 to have pp는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to have pp 같은 경우는 얘는 주절보다 과거입니다. 자, 잘 구분해야 될 게 to have pp 시제가 과거라는 게 아니야. to have pp가 시제가 무조건 과거라는 게 아니라 주절보다 과거라는 거야. 만약에 주절이 자, 이런 문장에서 주절이 시제가 현재라면 to have pp는 시제가 과거가 될 테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to have pp의 시제는 대과거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to have pp가 주절보다 과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없어. to have pp가 될 수 있는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주절이 writing seems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to have evolved는 시제가 과거가 됩니다. 만약에 writing seemed라고 해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다면 to have evolved는 시제가 과거 완료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왜 to have evolved를 썼냐면은 그 계속 예전 얘기거든. 뭐 기원전 9,500년을 심지어 완전 옛날 얘기야. 근데 writing seems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거야. 그 글이 지금 뭐뭐 해보 지금 봤더니 이렇게 보이네. 근데 그게 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만약에 to evolve를 쓰면은 여기서 그냥 to evolve를 쓴다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고 얘도 현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거든. 그게 아니라 지금 글이 이게 진화했던 것처럼 보이네. 보이는 건 지금인데 과거에 진화를 했던 것처럼 보이네라고 되니까 to have pp를 썼습니다. 주절부터 과거. 이해되죠? 의미상 주어랑 마찬가지로 to 부정사의 시제를 이해할 때도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동사에서 생겼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시제가 바뀔 수 있고 동사처럼 시제가 바뀔 수 있고 기본형 to 동사 원형은 주절의 동사를 만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도 to 부정사도 시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주절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to have pp 같은 경우는 주절보다 과거라서 주절이 현재일 때는 to have pp가 과거가 되고 주절이 과거일 때는 to have pp는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뭐 목적은 마찬가지로 to 다음에 쓰는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to 부정사의 목적어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했던 to have evolved 밑에 보면 account for라는 동사가 나오거든. 단어장에 아마 나올 텐데 account는 전치사 for랑 같이 쓰여서 동사로 쓰거든. 품사가 뜻이 두 개야. account for 동사로 쓰면 뭐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뭐뭇을 차지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ccount for 15%라고 하면 15%를 차지했다. account the majority of 뭐 participant the majority라고 하면 다수를 차지했다 정도 설명이 될 테고 설명하다 뜻도 있습니다. account for가 뜻이 차지하다 설명하다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글은 이 지역에서 진화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From the custom 관습에서부터 이 지역에서 진화했었어. 작은 점토를 사용하는 이제 관습에서 이 지역에서 진화했던 것처럼 보인다. To account for transactions라고 하는데 농업 상품을 포함한 거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말이 어색하고 그런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어떤 농업적 상품이냐면 곡물이나 양이나 소와 같은 이런 농업 상품을 포함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작은 조각을 사용한 관습에서부터 예전에 진화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죠? 2, 3번 볼게요. 68쪽. 자, 이 3번에 위에서 6번째 줄에 most parents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거든. 여기에 most parents 주어고 are 동사가 나왔고 now 뒤에 as가 나왔어. 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잘 봐봐. 앞에서 절이 나오고 as가 나왔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뒤에 as가 있을까? 뒤에 as가 있을까? 뒤에 as가 있으면 이게 뭐뭐만큼이라고 했을 때잖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as 구문이 되게 짧아. 뭐 as far as good as big as 이렇게 as 사이가 그냥 간단한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근데 고등 영어에서는 as랑 as 사이가 길어져서 이거를 뭐 예전에 배운 대로 A는 B만큼 뭐뭐하다, A는 B만큼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문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야. 얘도 지금 as 사이가 굉장히 길어. as 사이에 much about defending monopoly and discouraging rivals라고 해서 말이 좀 길거든. 이거를 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것만큼이나 뭐에 대해서 막
해석하기 힘들어. 그래서 as를 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서 보다가 as가 나왔어. 그럼 뒤쪽에도 as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 as 구문이야. 그럼 앞에 as는 일단 없애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두 번째 as 앞에까지가 되게 간단한 형태의 문장이 될 거야. 여기에서도 as이기 때문에 앞에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as 앞에 rivals까지만 문장을 보면 대부분의 페이턴트구나. 대부분의 특허는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굉장히 독점을 방어하고 라이벌을 discouraging하는 낙담시키는 장려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거야. 어렵지 않아. 구문 자체가 앞에 as를 빼고 두 번째 as 앞에까지만 보면 대부분의 특허는 지금 are much 많이 뭐에 대한 거다. defending monopoly하고 discouraging rivals에 대한 거다라고 굉장히 쉬워. 그리고 두 번째 as를 뭐뭐 B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as에서 discouraging rivals 하는 거에 대한 거다. 뭐만큼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거만큼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만큼. 자, as가 문장에 쓰일 때 다시 정리하면 고등 영어에서는 as랑 as 사이가 길어져서 한 번에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있는지 확인하고 as에서 구문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앞에 as는 없애고 두 번째 as 앞에까지가 아주 쉬운 형태의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는 지금 defending monopoly하고 discouraging rivals 하는 거에 대한 거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것만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4번에 왼쪽 컬럼에서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이 4번 밑에서 셋째 줄에 Nobody likes to be crossed. 아무도 X표 치기를 X표 쳐지기를 지워지기를 원하지 않아. off the list에서 off 전치사로 쓰면 뭐뭐에서 벗어나서 뭐뭐에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제거되기를 원하지 않아.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라고 나오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했던 사형식의 수동태가 됩니다. 물론 ing 붙여서 동명사로 쓰긴 했는데 애초에 give가 아까 봤던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어. 기회를 받기 전에 to show others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를 받기 전에 리스트에서 목록에서 지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사형식 동사 3번 정도 봤습니다. 꼭 숙지했으면 좋겠고 이 6번 5번 넘어가고 이 6번 볼게요. 자, 이 6번에 위에서 6번째 줄 끝에 it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It wouldn't tell people what your friend is really like 라고 what이랑 뒤에 like가 같이 쓰이면 어떤지 how의 의미가 비슷하게 돼. 근데 how가 붙을 땐 뒤에 like를 안 쓰거든. 어떤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 어땠어?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냐, 아니면은 모양새가 어떻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 그게 좀 좋았는지 나빴는지. 만약 그 영화 어땠어라고 물어볼 때 What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라고 표현할 수 있지.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어라고 표현할 수 있지. what을 쓰면 What was the movie like? What is she like? 여기서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쓰고 like 붙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해석이 이것은 사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너의 친구가 정말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야. 뒤에 dash 붙고 부가 설명으로 습관이나 감정이나 모든 작은 특이점들 that make 또 사형식, 오형식, make 오형식 이 사람을 만드는 what he or she is를 볼 겁니다. 우리가 what 주어 비동사를 쓸 때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어의 존재, 주어의 자체, 주어의 인격 이런 식으로 나와. 문법책이든 사전이든. 근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좀 어려워. 이게 여기서도 이 사람을 그의 또는 그녀의 존재,
그녀의 존재, 인격 자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동사가 현재 비동사를 쓸 때랑 과거 비동사를 쓸 때 두 가지 정도로만 볼게. what 주어 비동사 자리에 현재를 쓸 때는 이거 현재의 주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 과거의 주어. 뭐 will be 쓰면 뭐 미래 시제로 will be 쓰면 뭐겠어? 미래의 주어. 이 정도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what he or she is 하면 현재의 그 또는 그녀, 현재의 그, 현재의 그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의 친구가 정말 어떤지를 말해주진 않을 거야. 습관이나 느낌이나 모든 그 작은 특이사항들, 이 사람을 현재의 그로 또는 현재의 그녀로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작은 것들이라고 부가 설명해 왔고, different가 갑자기 형용사가 온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make가 오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그 뒤에 this person은 목적어고, this person은 목적어고 뒤에 목적격 보호고, 이게 지금 목적격 보호가 병렬이 됐어. what he or she is가 첫 번째 목적격 보호로 쓰였고, different가 두 번째 목적격 보호로 쓰였어.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로 쓴 거지. differently 부사 안 쓰고. 우리가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현재의 그로 만드는, 그리고 다르게 만드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해되죠? 자, 2, 8, 9 넘어가고 마지막 20번 보면 줄게. 필기 잘해주세요.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쓸 시간을 조금 주는데 이제 어차피 온라인 강의 때는 멈췄다가 쓸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줍니다. 자, 마지막에 20번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Apple Computer's Classic Think Different campaign은 이거 주어고, 일곱 번째 줄 Apple부터 시작하는 거. 애플사 컴퓨터의 클래식한 Think Different campaign은 동사를 is considered 썼어. 자, is considered, y는 빼고 고려된다. 고려된다. 근데 뒤에 보니까 the best ad of all time이라고 명사가 나오거든. 그럼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목적어임? 근데 consider 같은 경우는 사형식이 아니거든. 얘가 만약에 consider가 뭐뭐에게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사형식 동사를 쓰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consider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명사가 목적어가 아닐 거란 말이야. 우리가 consider 같은 동사는 오형식이지. 그래서 목적어, 그러니까 사형식으로 그냥 무엇을 고려하다 쓸 수 있는데, 오형식으로 써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고려하다 오형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목적어를 뭐뭐라고 고려하다. 목적어 주어 보내고 동사 PPP. 주어가 고려된다. 남은 거 보호. 보호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 쓸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호 자리에 기본적으로 명사 또는 형용사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is considered 뒤에 쓰인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애초에 목적어 보호였고 여기서 보호를 쓰였어. 뭐뭐라고 고려된다. 자, 다시 얘기하면 수동태를 썼어. 오늘 4호형식 수동태 다 본 거거든. 뒤에 명사가 남았어. 뒤에 명사가 남았어. 여기에 BPP에 쓰인 동사가 4형식 동사야. 그러면 뒤에 남은 명사는 목적어로 볼 수 있어. 뭐뭇을 뭐 봤다, 뭐뭇을 뭐 이제 배웠다 등등, 뭐뭇을 뭐 보내줬다. 4형식 동사에서 뒤에 명사가 남은 거는 목적어라고 볼 수 있고, 얘처럼 BPP를 쓰고 뒤에 명사가 남았는데 얘가 해석이 을을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해석되는 명사가 나오면 거의 오형식으로 볼 수 있거든. 뭐뭐로 뭐뭐되다, 뭐뭐라고 뭐뭐되다. 뭐 cold도 마찬가지야. 대표적인 게 be cold인데 뭐
It is cold 띵띵띵띵 이렇게 쓰잖아. 뭐뭐라고 불려지다. be cold가 수동태인데 뒤에 뭐뭐라고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콜이 원래 오형식이니까 뭐뭐라고 불려지다. 컨스트랑 마찬가지야. 뭐뭐라고 고려되다. 형용사 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고려되다. 보어니까. 여기에서 그 Think Different 캠페인은 널리 고려된다. 최고의 광고를 아니고 최고의 광고라고 고려된다. 역사상 최고의 광고라고. 왜냐하면 이게 극적으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뭐 드라마티컬리하게 굉장히 드라마티컬리하게 말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광고라고 the best ad, ad는 advertisement 줄임말일 테고 the best ad라고 고려된다. 5형식의 수동태. 오늘 4형식이랑 5형식의 수동태를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되었는데 많이 쓰이기도 했고 잘 정리해놓고 필기 잘해놓고 다시 한 번만 보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번 주 1차시 자이스토리 독해 숙제였어. D11부터 20까지. 2차시 숙제는 공지했다시피 이 11부터 이 20 비교적 이제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숙제 잘 하고 형광펜 잘 치고 문제 풀고 해석해 놓고 그리고 2차시 수업 들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1차시에 순서는 뭘로 들어도 상관없고 수능 특강 이제 5강 그리고 자이스토리 그리고 군문 박스 진행하고 있습니다.